오늘은 이제 그 관연도 문제에 출제됐던 함수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는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첫 번째 나와 있는 함수가 데이트 함수잖아요. 는 데이트 가로 안에 년 월 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는 데이트 쓰고 나서 2019, 4, 29 이렇게 쓰면은 2019년 04월 29일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출제를 하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로 변환하시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C의 세 번째 셀에 79 1012-1 별별별별별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것이 1979년 10월 10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데이트 1979, 10, 12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79라고 하는 거는 있지만 1979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데이트에 19라는 글자하고 79라는 글자를 결합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10, 12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트 19라는 글자하고 앰퍼샌드 레프트 C의 세 번째 셀에서 두 개를 자르면 79가 붙잖아요. 그렇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책에 있는 거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는. 예. 그 다음에 MID C의 세 번째에서 두 글자. 그 다음에 MID C의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요거를 레프트 쓰지 말고 MID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8페이지에 보니까. 그럼 MID 쓰면은 첫 번째에서 두 글자를 자르면 되지. 여기 첫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를 자르면 되지. 왼쪽에서 두 글자를 잘라도 되지만 MID 함수를 쓰라고 하면 첫 번째에서부터 한 개, 두 개 자르면 되죠. 이거는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이건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개, 이렇게. 8페이지 내용이 그거예요. 데이트 함수도 간혹 나왔었어요. 자주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자, 그 페이지에 보시면 데이 함수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가 데이트 360이네요. 데이스 360. 데이트 360 어떻게 돼요? 앞날짜, 뒷날짜 이렇게 썼잖아요. 옵션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날짜간에 간격 차이죠. 차이. 그런데 1년은 360일, 한 달은 30일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좀 특이하다는 얘기지. 예,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네요. 입사일 날짜, 퇴사일 날짜, 빌려간 날짜, 반납한 날짜. 그러니까는 데이스 360 쓰고 나서 여기다는 이제 입사일이 들어가고 여기는 퇴사일이 들어가죠. 이건 이제 뭐다? 근무 기간을 계산하는 거고. 는 데이스 360 쓰고 나서 빌린 날짜, 여기는 갚은 날짜. 어느 날 내가 뭐를 빌려가서 어느 날 내가 갚았다 이거죠. 반납한 날짜. 그러면
빌린 기간이 되죠. 빌린 기간. 그런데 이제 는 데이스 360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2019년 02월 01일 2019년 03월 01일 2월 1일에서 3월 1일까지 빌려갔으니까는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인데 날짜 수로 따지면 며칠이다? 28일밖에 안 되죠. 근데 얘는 뭐가 된다? 30이다. 한 달이니까 30이에요. 요게 좀 특이하다는 얘기지. 특이한 거 외에는 시험에 뭐 물어볼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린 날짜, 갚은 날짜를 이거로 계산하면 안 돼. 싸움 나죠. 그냥 날짜 빼기 날짜 하면 돼요. 근데 날짜와 연관된 함수를 썰려니까 사용하고자 할 때 만만한 함수가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함수를 간혹 물어봐요. 그 외에는 뭐 그 다음에 이어 함수 나왔네요. 이어 함수. 이어 함수는 어떨 때 쓰죠? 는 이어 여기 날짜가 들어가면 되죠? 이거는 이제 뭐다?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출력하는 거죠. 는 이어 today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수 다른 말로 얼마다? 2019년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단순히 today에 있는 연도만 뺄 거냐? 아니다 이거죠. 생년월일에 있는 이어를 빼주면 뭐가 된다? 나이가 계산되죠. 예. 는 이어 today 함수를 써가지고요. 여기다 빼기 이어 여기에 생년월일 집어넣죠. 생년월일. 그럼 이건 뭐다? 나이를 계산하는 거죠. 만 나이지, 만 나이. 여기다 더하기 1하면 우리나라 나이식이지. 예. 이어 함수도 간혹 단순히 이어로만 출력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나이를 계산한다든지 근속기간을 계산한다든지 여기다가 생년월일이 아니라 입사일자를 쓰면 어떻게 되죠? 입사한 날짜를 쓰면은 근속기간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생년월일이 아니라 결혼기념일을 쓰면 어떻게 된다? 결혼한 지 몇 년? 이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생년월일이 아니라 입사일자를 쓰면 이건보다 근속기간이 되는 거죠. 몇 년째 근속하고 있는지 근속연수를 따지는 거죠. 근속연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직 근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겠지. 요즘 위크데이에 관한 함수가 시험에 우리 위크데이 안 해봤죠? 위크데이는요 이론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위크데이 괄호 열고 날짜 이거는 뭐냐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5번째 함수예요. 위크데이 날짜에서 요일을 추출하는 함수예요. 근데 얘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숫자로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나오니까는 이 숫자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하다는 얘기지. 이제 실기시험 유형을 보면 어떻게 나올지 이제 또 따져볼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나왔던 유형들을 가지고 한번 본다면은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weekday 괄호 열고 날짜 컴마 1 컴마 1이 있고 컴마 2가 있고 컴마 3이 있어요.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는 위크데이 날짜 1 여기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 건데 옵션 1을 쓰면은 뭐냐면은 일요일이 1이 되고 월요일이 2가 되고 금요일이 5가 되고 6이 되고 토요일이 7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위크데이 날짜를 쓰고 2를 쓰면은 월요일이 1이고 화요일이 2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6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이 7입니다. 위크데이 날짜 필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이건 0, 화요일은 1, 토요일은 5, 일요일은 6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실기시험에는 얘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자격증 시험에도 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요 두 가지가 나와요. 요 두 가지가 나와요. 1이냐 2냐. 근데 1은 안 써도 돼요. 1, 2, 3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니까 안 써도 된다고 옵션 중에서. 그러니까 1이냐 2냐 3이냐인데 만약에 이걸 안 썼어. 그럼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1일 때는 안 써도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해당 날짜에 요일을 표기하시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옵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옵션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표시하시오 그러면 얘를 써야 되고, 얘는 일요일이 먼저 나왔잖아요. 얘는 월요일이 먼저 나왔고요. 예. 이제 함수를 어떻게 쓰냐? 위크데이 함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수 함수를 써요. 추수 함수 우리 배웠어요? 얘가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이거.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이 값에 따라서 1일 경우, 2일 경우 이런 식으로 255일 경우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는 추수 여기 값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위크데이를 써야 되겠죠? 얘를 써야지. 그러니까 요 날짜에 해당하는 옵션 2를 썼을 때가 월요일이면 1로 나오고 화요일이면 2로 나오고 토요일이 6, 일요일이 7로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하시오라고 한 거니까 그 옵션 2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그래서 여기는 토요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함수가 옵션 1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를 가지고 따졌느냐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나오게 한 건지 일요일부터 나오게 하는 건지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나오게 하려니까는 옵션 2를 쓰는 거고, 일요일부터 나오게 하는 거는 옵션 2를 쓰는 거고, 2냐 1이냐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계속 나열해가지고 여기다가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일요일부터 써야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여기는 금요일, 여기는 토요일, 이렇게 들어가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날짜 요일을 표기할 때. 그런데 요게 ITQ라는 자격증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ITQ라는 자격증 엑셀에 자주 나온 유형이라서 컴활 자격증이 이 문제를 잘 안 내더라고요, 이제는. 왜냐면 저쪽에서 자주 내는 유형을 이쪽에서도 똑같이 뺏겨내면 좀 그렇거든,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를 내는데, 저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해당 날짜가 휴일인지 평일인지를 판별하시오. 무슨 함수? if 함수, 추수 함수. 이거를 사용해서 어느 날짜를 정해주고 이 날짜가 휴일인지 평일인지를 판별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여러분, 휴일과 평일의 차이가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잖아요. 주 5일째 근무를 봤을 때 월화수목금은 평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 이 옵션을 갖고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 갖고 보세요. 여기는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죠?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잖아요. 여긴 토요일, 일요일이 6, 7이죠? 여긴 월, 화, 수, 목, 금이 1, 2, 3, 4, 5죠?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6, 7이죠? 예를 쓰면 편하죠. 예를 쓰면. 는 if, 추수, 날짜, 옵션을 많이 일로 썼을 때 날짜 1을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추수값이 1, 여기다 5 함수를 하나 더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1 또는 추수, 날짜, 얘가 7. 보세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휴일이잖아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이나 7이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옵션을 1로 썼을 때는 1 또는 7이 되면은 1 또는 7을 쓰게 되면은 이게 뭐다? 휴일인 거예요. 아니면 뭐다? 평일인 거죠. 그 함수를 뭐를 써야 돼요? 5 함수를 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if 추수 날짜에 대한 옵션 2를 썼을 때 2를 쓰면 해당 날짜가 6이나 7이 나오면 토요일, 일요일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6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휴일이고 아니면은 뭐다? 평일이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날짜가 오늘 무슨 요일이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추수함수는요. 아, 정정. 추수가 아니라 위크데이지. 제가 주책을 부렸어요. 죄송합니다. 위크데이. 이 위크데이에 해당하는 날짜에 대한 옵션을 1로 쓰게 되면 국제표기법상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는 거고 옵션 2를 쓰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가는 거고 옵션 3을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가는데 코드 값이 0, 1, 2, 3, 4, 5, 6으로 간다 이거죠. 여기는 1, 2, 3, 4, 6, 7인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잖아요.
여기는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니까 1 또는 7이 휴일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6 이상이 6, 7이 휴일이 되는 거죠. 거꾸로 6보다 작으면,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옵션 3을 쓰면 거꾸로 얘가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옵션 3을 쓰면 토 1이 5, 6이니까는 위크데이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if 함수하고 or 함수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같이 쓰려니까는 좀 버거워서 두 가지만 물어본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낼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옵션 2를 쓰시오 이런 거는 명시하지 않을 것 같아. 이와 흡사한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실기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 근데 제가 출제원이라면 당연히 얘를 낼 거예요. 이것이 계산하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내듯이 논리적으로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이게 문제지. 예. 휴일과 평일을 판별하는 과정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투데이 함수는, 오른쪽 투데이 함수는 뭐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다. 만약에 이제 퇴사한 날짜하고 입사한 날짜하고 퇴사한 날짜하고 뭐 몇 년 동안 근무했느냐, 이거면 뭐 입사일 날짜, 퇴사일자를 하면 되는데,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속하고 있다. 몇 년째 근속하고 있느냐, 결혼해서 지금까지 몇 년째 살고 있는지, 몇 주년 됐는지, 결혼 몇 주년인지를 계산하시오라고 할 때, 아까 여기 나왔네요. 결혼한 지 몇 주년 계산하는 거, 몇 주년 계산하는 거. 이런 거 계산하는 게 그냥 투데이 연도, 오늘 날짜 연도에서 결혼기념일 연도를 빼면 결혼한 지 10년 차다, 20년 차다 이게 나오는 거죠. 단순히 투데이는 그런 정도로만 나온다. 페이지 넘기면 time, hour 이건 뭐 넘어갈게요. 아주 옛날에 몇 번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minute 9번에 나와 있는 minute 함수 넘어가고요. month 몇 월에 몇 날짜에 해당하는 월을 계산하는 것도 2008년도 2004년도에 나왔었어요. 이제 안 나옵니다. 13번에 나와 있는 이 데이트. 얘는 실기시험에 안 나오고요. 필기시험에는 좀 나왔었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알려드릴게요. 는 이 데이트. 여기 어떻게 쓰냐면은요. 날짜, 컴마, 여기에 숫자. 이렇게 써요. 는 이 데이트 2019년 04월 29일, 컴마 3. 이건 뭐냐? 2019년 04월 29일의 3개월 후 3개월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걸 마이너스 3 쓰면 어떻게 되죠? 3개월 전이 되는 거죠? 그럼 3개월 후면 어떻게 돼요? 2019년 7월 29일인가요? 그렇죠. 2019년 4월 29일에 3개월 후니까 7월 29일이잖아요. 그렇죠. 4월 29일에 3개월 전 같으면 어떻게 된다? 2019년 1월 29일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이거는요. 예. 이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 이렇게 되면 얘가 맞습니까? 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 개, 4가지 보기를 주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플러스, 여기 3이 들어갔으면 3개월 후 날짜가 보이고요. 마이너스 3은 3개월 전 날짜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얘가 맞을 거다 이거죠.
그렇죠. 눈치껏. 만약에 얘가 틀렸다면 얘도 틀렸을 거 아니야. 다음 틀린 거를 고르시오 했는데 얘가 틀리면 얘도 틀리고 다 틀리면 보기는 하나밖에 안 틀리는 애인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틀렸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니까 아 이게 맞았을 거다라고 판단하면 얘도 맞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근데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2018년도 8월 20일에 마이너스 3이니까 3개월 전이잖아요. 3개월 전인데 숫자로 나왔죠? 43,240이 숫자잖아요, 숫자. 이 숫자는 날짜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죠? 1900년 1월 1일을 1로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나오더라고, 이어 먼스. 아, 이거 나와갖고요.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받아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뭐냐면, 해당 날짜의 전후. 그 몇 개월 전, 몇 개월 후 이거죠? 몇 개월 전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데이트는. 근데 이어 먼스는 해당 날짜의 몇 개월 전후의 마지막 날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요? 알고 나면 어렵진 않아요. 자, 보세요. 이어 먼스는 end of months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 2019년 04월 29일 여기에 사함수 뭐가 될까요? 이거는 3개월 후의 마지막 날짜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2019년 07월 7월달이 며칠까지? 31일까지. 4월 29일에 3개월 후니까 7월달이지 않습니까? 그 7월달의 마지막 날짜. 7월 31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 먼스 2019년 04월 29일 해놓고 컴마 마이너스 2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개월 전의 마지막 날짜죠? 그러면 2개월 전이면 2월이죠? 2019년 2월이니까 4월 29일에 2개월 전이니까 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2월 달에 28일밖에 없었잖아. 28일 마지막 날짜로 간다는 얘기지. 예. 그런데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보기 중에 이렇게 나왔었어.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얘가 보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가지 보기가. 이게 보기였었어.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얘가 1이고, 얘가 2이고, 얘가 3이고, 얘가 4야. 딱 눈치를 채보는 거지. 근데 얘가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를 썼을 때도 이 날짜가 나왔고 이 함수를 썼을 때도 이 날짜가 나오면 그러면 이 데이트하고 이어 먼스하고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뭔가 갸우뚱 해봐야지. 자, 이게 맞았으면 얘가 맞는 거예요. 눈치껏 1번 보기가 틀렸다면 3개월 3이라고 써있는데 7월로 나왔어.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니까 3개월 전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맞았다 생각하면 얘도 맞을 것 같은 느낌이고 얘가 틀렸다면 당연히 이 보기도 틀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보기는 이 데이트하고 이어 먼스가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데이트하고 이어먼스가 같은 함수라는 의미인데 같은 함수를 뭐하러 두 가지를 이름을 붙여서 쓰겠어요? 한 가지만 써도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갸우뚱해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2개월 전이래. 2개월 전. 그럼 2월 달이잖아요. 얘가 맞다면 얘는 3개월 전이라면 얘는 2개월 전이라면 2월 달이 가는데 어라? 2월 달의 마지막 날짜고 이게 이제 month니까 제가 이제 읽은 거예요. end of month 이렇게 대략. 이 함수를 저도 처음 봤었어요. 그때 문제를 통해서. 이게 그러면 이게 맞을 것 같으면 얘는 전혀 아닐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얘가 7월 31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마지막 날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해서 통박이라고 하죠. 굴려보는 거죠. 뭐. 그래서 틀린 거를 고르죠. 답은마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이어먼스하고 이데이트는 필기시험에 이렇게 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워크데이하고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 5개짜리 if 함수죠. if 함수는 제가 뭐 특별히 얘기 안 할래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if 함수하고 자주 나오는 게 뭐죠? 당연히 and 함수죠. and하고 or 함수가 많이 나와요. 별 4개. 지금까지 나온 거는 별 2개, 별 뭐 2개, 3개, 1개, 1~2개 이런 정도고 진짜 중요한 if는 별 5개, and or는 and가 자주 나와요. or보다는. 그 다음에 25쪽에 20번째 not 함수는 나온 적이 없어요. not는 뭐의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크다의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는 not A가 B보다 크다. 그럼 A가 B보다 크다의 반대말이니까 A가 B보다 안 크다죠.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A가 B보다 크다의 반대니까 이론적인 것만 알았어요. 필기 안 나왔었어. 그 다음에 이제 if 에라. if 에라가 요즘 잘 나와요. 별셋. if 에라. if 에라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뒤에 우리 문제 풀어보면 나올 거예요. 어디에 나왔나 볼까요? count if average if 에라. 예, 132쪽에 나왔네요. the average round if middle index match. 오케이.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if 에라. 그 다음에 이제 별 5개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종류가 몇 가지다? t-average, t-sum, 그 다음에 t-count, t-count-a, t-maximum, t-minimum 6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총 12개인데 우리 시험에는 딱 6개만 나온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t-average다. 왜? t-average랑 라운드 계열하고 섞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참 좋다. 얘도 뒤에 나오니까는요.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 t-average가 나왔죠. t-minimum 나왔죠. t-maximum 나왔죠. t-sum하고 t-count-a 나왔죠. 그 다음에 별셋 라운드 함수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별셋
라운드 계열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마찬가지로 잘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도 결합이 되죠? 카운트 if가 아니라 에버레이지 if, 뭐 sum if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라운드 계열 함수에서는 함수에서 자릿수 지정하는 거, 자릿수 지정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는 라운드 계열 함수를 쓰고 어떤 값에 따라서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자릿수가 나올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는 라운드 가로 열고 1, 2, 3, 4, 5, 6.789, 컴마 2.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하고 다르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1, 2, 3, 4, 5, 1, 2, 3, 5, 0, 0 이렇게 되는 거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10의 자리에서 1, 2, 3, 5 1, 2, 3, 5,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뭐가 된다? 1, 2, 3, 4, 5, 6.79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소점이야 두째 자리까지 남겨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못 설명드렸네.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플러스이지. 자, 양수가 나오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수학에서 배웠던 대로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남겨놓으세요. 그러니까는 7, 9가 되고 이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고요. 이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이런 얘기고 여기는 뭐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남겨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많이 나오는 계열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um if 나왔네요. sum if 함수. sum if 함수는 뭐죠? 조건에만 합계 구하는 건데 여기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나오고 자 처음에 이제 범위가 나오고 조건이 나오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죠?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sum if 성별. 여기는 남학생. 그 여기는 체육 점수.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성별란이 범위가 되고 그 성별에서 남자라는 조건을 골라가지고 체육 점수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if도 마찬가지예요. 카운트 if도 마찬가지. 카운트 if는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범위 조건만 들어가면 되죠. 범위 조건만. 는 count if 이렇게 써가지고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남학생들의 인원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는 average if 써가지고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어떤 경우 문제를 내면 되겠죠?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할 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예.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30번째 ABS 절대값 구하는 거는 우리가 그 영문학과, 국문학과 학생들에 대한 평균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할 때 썼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울 때 국문학과, 영문학과. 근데
본래 차이라는 말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BS 안에다가 그냥 뭐 빼기 뭐 해주면 그 값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양수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절대값이니까. 예, 우리 절대값은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MOD 함수. MOD 함수는 어떤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A, B 이름 뭐다? 이거는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A를 B로 나눌 때 값이 얼마냐, 몫이 얼마냐가 아니라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나머지를. 그래서 if MOD A, B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A는 B의 배수다. 나머지는 B오더라. 이렇게 하는 이 개념이잖아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의미는 A가 B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니까 A는 B의 배수관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MOD 숫자가 있고 2로 나누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뭐다? 짝수가 되는 거고,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0이라는 건 2의 배수니까 짝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배수관계를 물어볼 때 쓰는 함수예요. 그냥 단순히 무엇을 뭐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다, 그냥 이렇게만 우리 계산하는 게 있었거든. 뭐 상자에다가 뭐 몇 개씩 담았더니 나머지가 몇 개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산수를 배우는 거지.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이 바로 나머지 계산법이다. 나머지 계산법. 그 다음에 지금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라운드 계열 함수, 쭉 나와 있죠? 라운드. 그 다음에 int 같은 경우는 이제 몫으로 계산돼요. 몫으로. 나머지 구하는 건 MOD인데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int A 나누기 B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다?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목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는 int 100 나누기 40. 100을 4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5잖아요. 2.5. 근데 int는 2다 이거죠. 2. 네, 원래 int 함수는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는 int 5.5 그럼 뭐가 된다?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는 int 마이너스 5.5 그럼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5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정수는 뭐냐면 소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림판에서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수직선이 있단 말이에요.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5가 있고 여기가 4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6이 있고요. 그러면 5.5 그러면 어떻게 돼? 5.5 같으면 1로 넘어가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5로 가는 거지.
그렇죠. 4.9 그러면 어떻게 돼? 4.9 같으면 넘어가면 안 되니까는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6이 있고 마이너스 5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된다?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5.5라는 말은 마이너스 5.5라는 말은 힘들어. 글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5.5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되니까 어디로 간다? 6으로 마이너스 6으로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0을 40으로 나누면 2.5잖아. 2.5.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MOD 100,40 하면 되지. 그럼 나머지 20이 남잖아. 나머지 20. 또 하나 여기에서 이 int 함수랑 흡사한 게 있어요. 트렁크라는 함수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트렁크 함수, 트렁크. 얘는요, 트렁크 함수는 소수 이하를 무조건 잘라버린다. 이게 좀 특이해요. int는 넘는다, 안 넘는다를 따지는데, 는 트렁크 5.5, 그럼 뭐가 된다? 얘는 5가 돼요. 는 트렁크 마이너스 5.5다, 그럼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양수일 땐 동일해. int랑 트렁크랑 똑같은데 음수가 되면 1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실기시험에 내긴 참 뭐해. 그래서 필기시험에 요게 맞습니까? 요게 맞습니까? 요게 맞습니까? 요게 맞습니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보여준단 말이야. 요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요게 마이너스 6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맞는 건지 얘가 맞는 건지 헷갈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헷갈리라고 문제를 내는 거죠. int하고 트렁크를 그렇게 비교해서 필기시험에 냅니다. 그 다음에 36번 EXP라고 하는 거는 2.718284 하는 뭐 그 지수함수인데 수학 시간에도 기억을 하고 싶지가 않고요. 저는 기억을 안 했었어요. 이거를 기억을 안 했었는데 공무원 시험 본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배웠어요. 또 학습을 했어. 이 죽일 놈의 이거를. 그 공무원 시험 보고 끝나고 나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볼 일이 있어요? 근데 엑셀마다 나오는 거야. 엑셀 할 때마다 이게. 자격증 할 때마다.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런 게 있대. 예. 그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말 자격증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 그러면 초등학교 엄마들이 난리 납니다. 왜 이런 거를 출제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거를 왜 여기다 냅니까?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내용을 왜 시험에 냅니까? 하고 이제 엄마들이 난리를 치죠. 우리 애들은 초등학생인데 그럼 고등학교 수학까지 배워야 됩니까? 원래 커말 자격증이나 워드 자격증, 정보처리 기능사 이 자격증들은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원래 수준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수검자 입장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접하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아예 안 내더라고요. 그 밑에 팩토리얼 뭐예요?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뭐 이런 거잖아. 누승이라고 하는 건가? 이걸 뭐라 그래? 우리말로는 계승값이라고 되어 있네. 계승값. 예, 팩토리얼. 이것도 시험에 안 내요. 그런데 이제 필기 시험에는 나오지. FACT 가로 열고 5 그러면 5, 4, 3, 2, 1 곱하기 그래서 120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 과정까지 표시해줘야 돼. 과정까지 FACT 가로 열고 5
120이 맞다 틀리다 이러면 엄마 FACT가 뭐야? 몰라. 근데 왜? 그게 120이야? 몰라.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FACT 5 그게 5, 4, 3, 2, 1 곱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FACT 팩토리얼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그거 다 염두에 두고 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파이 원주율 얘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랜덤 왜 로또 번호 예상하기라고 나와? 로또 번호 예상하는 거 아닙니다. 난수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는 RAND라는 함수를 쓰면은요, 이거는 난수가 발생합니다. 난수가 발생. 난수가 발생한다는 말은 뭐냐면 0과 1 사이에 1 사이의 실수가 발생한다는 얘기. 실수가 몇 가지가 있어? 0과 1 사이에 무한대잖아. 0.000000000001도 있을 테고 0.99 15자리까지 나오니까는 한 1000조개 중에 하나 나올 거야. 1000조개 중에 하나.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을 시켜서 그 난수에다가 뭐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가위바위보 게임도 될 수 있고 주사위 놀이도 될 수 있고 주사위는 1, 2, 3, 4, 5, 6이 나오는 거잖아요. 로또 번호는 뭐예요? 1에서 45 사이에 나오는 숫자인가요? 그래서 645인가? 로또 645? 1부터 45 사이에 임의의 숫자 6개가 나와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숫자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전제잖아요. 1이 6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는 기능인데 여기 로또 번호 예상하기라고 되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엑셀의 대가도 이걸 가지고 뭐 난수를 가지고 뭐 해봤는데 안 맞더래요.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예상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함수 나왔고요. SQRT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SQRT는 필기시험에는 나와요. 제곱근이라는 거죠. 제곱근.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는 INT SQRT 8 이가 맞다 틀리다 이걸 묻는 거예요. 다음 중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런 거 있잖아. 다음 보기에서 틀린 항목은 이런 걸 내는 거죠. 그럼 얘는 맞다 틀리다? 잘 모르죠? SQRT 8이 얼마야? 루트 8이 얼마냐고. 루트 8 루트 9가 3이잖아. 루트 4 루트 4가 2죠.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옛날 생각해 주세요. 루트 9가 3 곱하기 3이니까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루트 4는 2 곱하기 2니까 4잖아요. 그럼 루트 8은 얼마일까요? 2점 얼마 되겠죠. 2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여기서 물어보면 큰일 나지. 그런데 2점 얼마잖아요. 근데 INT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2잖아. 2. 잘렸잖아. 소점 이하가. 그렇죠? 그리고 이 보기는 맞다 이거죠. 이건 맞다 이거. 그 다음에 아까 FACT 3 그랬단 말이야. 3. 이거는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6이 맞느냐 틀리냐? 맞다 이거죠. 얘는 이렇게 예문을 들어줘. 얘는 들어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보기가 나올까? 여기 또 뭐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낼 수 있죠? 트렁크 SQRT 3 이거는 1이 맞다 틀리 2가 맞다 틀리다? 루트 4가 2잖아요.
루트 3은 1점 얼마 되겠지? 그러면 2가 아니죠. 1이죠. 그렇죠. 그럼 틀린 거지. 그렇지. 이런 거. 어려워요. 내가 엑셀을 배우러 온 건지 수학을 배우러 온 건지 막 그런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수학 시험 보러 왔나 막 이제 이런 것들. 요런 보기들도 나와요. 응? 필기 보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sum if s가 있고요. sum average if s가 있고요. 는 count if s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조건이 다중이죠. 여러 조건을 계산할 때, 여러 계산을. 자,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이제 그것도 뒤에 나올 거니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HLOOKUP. 어우, 별 5개. 아니, 별 100개. 별 5개니까, 별 5개는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HLOOKUP. 그 다음에 VLOOKUP. 아, 얘는 아주 시험에 아주 그냥 단골이죠. 아마 뒤에 보면 또 나왔을 거예요. 시험 문제. HLOOKUP, VLOOKUP. 예전에는 VLOOKUP, HLOOKUP을 하나씩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입장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면 둘 다 맞출 수가 있는데, 모르는 입장에서 두 문제가 나오면 2개 틀리는 거지, 뭐. 근데 얘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필기, 실기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나오는 애니까.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와요. 또 그거 있었죠? 별 4개. 뭐? 랭크 함수. 랭크 함수는 실기에 어쩔 때 빠지더라고요. 근데 필기, 실기 얘도 단골이야, 단골. 별이 4개 반. 4개 반. 이렇게.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은 46번 추수함수 나왔었는데, 아까 추수. 아까 어디 가서 추수. 여기 추수 있었다, 추수. 여기 추수함수 있었죠. 추수함수도 자주 나오는 함수인데,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요일 번호로 요일 표시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추수는 다음 중 하나 고르시오, 이거예요. 이거는 추수는 여러 개 중에 몇 번째 있는 건지를 고르라는 함수지, 요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추수하고, 아까 무슨 함수였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위크데이하고 결합을 하니까, 그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어느 요일인지를 숫자로 표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숫자의 값에 따라서 첫 번째 같으면 일요일로 갈 거냐, 월요일로 갈 거냐, 옵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하고 위크데이를 같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커만에도 나오고, ICQ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인덱스도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쉽고, 매치 함수가 실기 시험에 안 나왔나? 2018년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매치 함수는 매치. 자, 보세요. 찾고자 하는 값이 어디냐 이거죠. 어떤 값, 찾는 값이 있고요. 범위를 정해줘요. 그리고 이제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그래요. 옵션에 따라서 달라져요. 옵션이 0을 쓰면은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아야 되고, 옵션 마이너스 1을 쓰는 거하고 옵션 2를 쓰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것도 필기시험에 최근에 들어와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과거에는 안 나왔었다가 2018년도, 2017년도인가? 시험에 내겠다고 했는데 2016년도부터
안 나오다가 2018년도 1회 시험 때 한 번 달랑 나왔었어요. 나오고 나서 아마 욕먹은 것 같아.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쭉 넘기면은 이제 나오는 거 있네요. 아까 별 3개, 레프트, 라이트, 미들 함수. 기억나시죠? 왼쪽에서 몇 개, 오른쪽에서 몇 개, 중간에 몇 개 자르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퍼, 프로퍼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69페이지 75번 함수 count if s, count if s.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77번 함수 rank.eq 또는 rank라고 불리우는 함수. 얘는 아주 그냥 뭐 count if도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옵니다. count if 위에 보시면 횟수가 많이 나온 애들은 여러분들이 다 봐주셔야 돼요. 암기하실 정도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미니멈이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맥스 함수, 미니멈 함수, 그 다음에 라지 함수가 있고 스몰 함수가 있었죠. 맥스는 가장 큰 거, 미니멈은 가장 작은 거,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예. 이제 필기시험 접수를 하고 필기시험 응시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필기시험 합격을 하시면 이제 실기시험 접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기시험 응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셔야죠. 최종 합격.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자격증 취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필기시험은 알려드렸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검정사업단, 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에 접속을 클릭하셔가지고, 예. 다 중단된대네요. 예. 중단이니까 방법이 없네. 말로 때워야 되겠네, 또. 예. 가시면 이제 우리 커말 시험을 접수하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커말 접수를, 일단은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가입하실 때 사진을 등록하셔도 되지만 사진 없이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실 때 사진도 등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접수를 해야 되겠죠. 시험 접수를. 그러면 이제 시험장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어느 날짜에 자리가 비었는지 안 났는지 그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필기시험은 하루에도 2급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해갖고 한 5-6번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필기시험은 여러 날짜 중에 한 번만 보는 겁니다. 하루에도 한 번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합격하면 괜찮은데 불합격하게 되면은 열흘 후에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불합격하시면 바로 접수가 안 되죠? 근데 접수하실 때 한 열흘 후 거 접수하면 되죠. 열흘 후 거. 그럼 그때 시험 보시면 되겠지. 그렇지. 또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이제 실기시험 접수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접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앞뒤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냥 연속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기는 여러 번 봐도 됩니다. 그 본 것 중에 합격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공부 한 번 잘 하셔가지고 한 번에 딱. 근데 시험장 가면 떨려요. 시험장 가면 무척 떨립니다. 그리고 정기시험도 그렇고 상시시험은 진짜 칼이에요. 칼. 시간이.
앞에서 삑삑 울려요. 입장하세요 라고 했는데 입장하는 그 얘기에 딴 거 하다가 입장을 못했어. 그러면 철문 닫혀버려요. 못 들어가요. 상설시험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손 씻고 왔는데 다 없은 것 같아.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똑똑똑 두들겼는데 그 시간 안에 똑똑똑 하면 괜찮은데 30분까지 입실입니다. 그런데 30분이 넘었어. 31분. 그러면 시간 오버됐어요. 땡이야 땡. 할 수 없어요. 앞에서 저 빌어봤어요. 우리 애 때문에. 안 된대. 1분 오버되는데 안 된대요. 정기시험은 괜찮은 것 같아. 한 1, 2분 늦어도 차가 막혀서 막 그렇게 왔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헐레벌떡 하면은 빨리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한 5, 6분 늦으면 입장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잖아요. 수검자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분위기를 보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띄워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파일을 열어가지고 커머리 이거 폴더를 열어가지고 최신 기출문제 요거 문제 01번 문제죠. 01번 문제 얘를 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암호가 책에 있어요. 130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암호를 열어서 문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기시험은 제가 기억하는 건데 암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상시시험은 암호 없이 바로 문제가 열립니다.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아무것도 못 만져요. 만져도 작동 안 됩니다. 가시면 모니터에 수검번호, 이름 하고 딱 떠요. 그 앞에. 그럼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보기 5분 전, 10분 전쯤에 이제 감독관이 얘기를 하죠.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치르셔야 되니까 이제 수검자 등록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면이 딱 풀려요. 그럼 그때 앞에 수검번호, 이름 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번 앞자리는 보여주는데 뒷자리는 안 보여주거든요. 뒷자리를 본인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본인의 인적사항이 뜨거든요. 인적사항이 맞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감독관이 쫓아다니면서 수검표하고 얼굴하고 다 대조를 하고 다 대조가 되고 나면은 필기도구하고 수검표마저 집어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상시시험장에서는. 정기시험장은 모르겠어요. 안에를 못 들어가니까. 제가 상시시험장은 한번 참관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다 집어넣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장이 옆 사람하고 간격도 좀 있고 앞 사람과의 간격도 있고 칸막이가 쳐져 갖고 옆 사람 앞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정기시험은 일반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보기 때문에 컴퓨터 교실에서 보거든요. 이렇게 옆 사람을 충분히 볼 수 있겠지. 눈만 살짝 돌아가면 고개 돌리면 뒤에서 다 눈치채니까 고개를 막 사파를 돌린다든지 하면 뭐 보일 수 있겠지만 떨려서 어디 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 다 입력하고 상시시험도 입력 다 하고 나서 다 준비되셨나요? 하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지금부터 국가 자격시험 컴마리 2급 시험을 지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험 시작 버튼을 본인이 눌러요. 본인이 누르면 그때부터 40분이 카운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기시험은 문제가 바로 탁 열리고 상시시험은 탁 열리는데 정기시험은 열리는데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면 여기 문제지에 비밀번호 넣어주면 되고 상시시험은 비밀번호 없이 열리니까 바로 보면 되죠. 근데 문제지를 먼저 나눠주거든요. 문제지가 제대로 인쇄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지처럼 입력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게 나왔잖아. 1번 문제가. 그럼 입력은 나중에. 시간 관계상 나중에. 그럼 2번 뭐를 어떻게 하래. 3번 이게 뭐야? 고급 필터를 걸라고 해네? 이런 거. 그 다음도 보니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132페이지에 count if average 함수 쓰고 앰퍼센드 연산자 써야 되고 if 에라 추수 랭크 함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러쿵저러쿵 5번 그 다음에 문제 3번의 분석 작업에서는 부분합 계산하는 거 나왔네요. 그렇죠? 부분합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대치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부분합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나오면 요거 데이터가 없다. 부분합에 가면은 자,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부분합에 가면 요 부분 있잖아.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두 번째 거 해준다. 처음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 두 번째는 뭐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정렬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나왔고, 차트 작업 나왔고, 매크로도요, 자동으로 열려 나온대요. 물어봤어요, 수검자들한테. 매크로는 어떻게 합니까? 파일에 가서 우리 옵션에 가서 매크로를 열어줘야 됩니까? 아니요, 매크로 바로 있던데요? 그러더라고. 상시시험장도 매크로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확인해 봤어요. 수검자가 매크로 개발 도구 탭을 열어야 됩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열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 입력하는 문제는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면 한 개당 점수는 주니까 0.1이라도 주니까 다 입력을 해야 5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입력하면 0.1이든 0.01이든 준다고.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하시라고. 시간 남으면. 예. 이게 기본적이가 아니에요. ITQ는 얘를 입력한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말은 입력은 따로 5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데이터 주어지잖아요. 이거 갖고 우리가 꾸미는 거니까. 예. ITQ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커말 공부하실 때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ITQ란 자격증은 내가 입력한 걸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입력을 안 하면 큰일 나지. 근데 커말은 입력 안 하면 5점 감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다 잘했어. 그러면 입력 안 하고 그냥 나오시면 되고. 뒤가 좀 불안스러워. 그래서 한 1, 2점은 더 맞아야 되겠어. 3점 정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절반 이상만 하면 3점은 주고 다 하면 5점은 주니까. 그런 거지. 자, 기본 작업으로 갑니다. 아까 입력하는 작업에서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수강 요일, 월요일,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이 여러 번 나오고 금요일도 반복돼서 나오고 월요일도 반복되잖아요. 이런 거지 여기. 여기 이제 월요일 나오면 월요일 나오고 월 쓰면 자동으로 화요일은 처음 쓰고 그럼 나머지 요일은 나오잖아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요. 자동 완성 기능. 여기 월 그러면 꾸지 다 안 써도 월만 써도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얘는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강 코드인데 여기가 대문자로 SANG 01인가요? 010? 001인가요? 001.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동식으로 훑으면 되겠네? 10번까지 연속이잖아요. 상 001, 002, 003이니까 이거는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나머지 좀 훑어주면 가겠지. 그렇지. 오, 어쩐지 이런 문제가 나왔었대? 착하게? 어쩐지 수강명이 길어. 그럼 수강명 긴 거 입력하지 마시고 신청 대상 쓰세요. 모집 인원 짧잖아. 여기 있는 긴 글자 한 개나 수강 모집 인원의 30이라는 숫자 한 개랑 점수는 똑같아요. 글자 개수 길다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닙니다. 항목 하나하나 점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작업 2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A1부터 G1까지 범위 설정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의 크기는 18. 높이는 얼마? 30. 여기 1번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30. 이거 30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18. 순서대로 하시면 되지 뭐.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기네. 장소가 4번 5번 B에 4번 5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2개. 일일이 하나씩 하면 귀찮으면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 또 드래그. 다중블럭 잡으셔서 병합을 하면 각각 병합이 되죠. 이거 여러분 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병합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그때 실행 취소하시고 요렇게 2개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2개 블럭 잡고 또 컨트롤 키 눌러진 상태로 2개를 잡아서 6군데를 잡는 거죠. 그 병합을 하면 각각 병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래요? A3부터 G15까지는 가로 가운데, 그냥 가운데 하면 되지 뭐. 가운데, 가로 가운데라는 게 그냥 가운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테두리선 가가 옆에 테두리선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그 테두리선에 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아주 뭐 전형적인 문제였네. 불안스러운데. 그 다음 G4부터 G4가 어디 있어? 여기인데 G15까지 이 숫자들을 뭐라고 정하라고요? 예매 좌석이라고. 여기 있네.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블록을 잡고 예전에 예매량 이랬는데 여기는 예매 좌석. 이렇게 이름 상자로. 우리 이름 정의하는 거는 여러 번 해봤잖아요. 시나리오 꾸밀 때도 이름 정의하는 거 있었고 이름 정의하면 되죠. 이 이름을 정의했는데 잘못 정의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수정이 안 돼요. 여기서 수정해야 돼.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얘를 삭제해버리고 다시 등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고치지 마시고 삭제해버리고 다시 해버리세요. 예. 그 다음에 A3부터 G 3번째까지는 홈에 가서 셀 스타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조색 저 밑에 있네. 강조색 1, 2, 3, 4, 5 있네. 강조색 1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정확히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결과 화면을 안 보여준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과 화면을 보여주면 좀 좋을 텐데 안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연습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기본 작업 3번 한번 해보세요. 고급 필터니까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하면서 그리고죠. 판매 총액이 요 두 가지 항목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복사해서 요 항목을 복사해서 A 19번째에다가 붙여놓고 1500을 초과하니까 크다 1500. 그 다음에 9천만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9천만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조건을 거기다 쓸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판매량과 판매 총액을 복사하지 않고 직접 쓰셔도 되는데 잘못 쓰다가 글자가 띄어 쓴다든지 빈칸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인 거고요. 그 다음
A 23번째 여기다 출력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데이터 안에다가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제 조건 범위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초과하면서 9,000만 이상이니까 같은 줄에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복사되는 위치는 23번째.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도 결과를 모르잖아, 우리가. 이가 제대로 내가 한 건지 만 건지. 결과는 부분화분 결과가 나오고 차트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결과 화면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판매량이 1,500 초과하면서 그랬거든요. 초과하거나가 아니라 초과하거나 그럼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초과하면서 그랬으니까 같은 줄에 나오면 되죠. 그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 작업 볼까요? 이게 뭐야? 총점이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학생들의 수를 계산하래. 이 중에서 평균이 얼마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 이건 문제가 지랄인데?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1번이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수를 계산하시오. 무슨 함수를 써서요? countIf 함수하고 평균이니까 average 함수를 써야 되겠죠? average 함수 쓰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아, 참 애매하네. 는 countIf 범위 조건 이거잖아요. 그러면 범위는 어디야? 개인의 총점이 이 중에서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을 계산해서 그거보다 큰지 작은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범위는 총점이죠? 자, 보세요. 여기 범위는 총점 자리고 조건은 뭐예요? 평균을 초과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균을 초과한다는 건 어떻게 했어요? 크다? 에버레이지잖아. 그럼 한번 써보죠. 뭐. 여기 총점은 2의 3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가 되고 평균은 어떻게 했어요? 에버레이지 2의 3번째부터 2의 12번째. 이게 평균이죠. 이게 평균인데 초과한다는 말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초과한다는 거는 크다 이거잖아요. 크다잖아. 크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통 조건을 표현할 때는 따옴표에다가 썼잖아. 그럼 얘가 따옴표에다가 이렇게 쓰냐고 이걸 이렇게 따옴표에다 이걸 쓰냐고 이렇게 따옴표에서 쓰면 무슨 얘기예요? 이건 글자잖아. 웃기는 거죠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countIf 써가지고 여기다 2의 3번째부터 2의 12번째인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255.9거든요. 여기 밑에 블럭 잡아보니까 평균이 250이다. 만약에 그러면 따옴표에다 크다 250을 쓰면 250 초과라고 알 수가 있는데
모르잖아, 지금 평균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250일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평균이 얼마인 줄 모르잖아요. 평균이 얼마인 줄 모르니까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결합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크다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함수를 쓰면 평균이 얼마인지 나오잖아. 아까 밑에 255.9가 평균이 얼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과니까 크다 앰퍼샌드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평균이 255.9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계산하면 결과적으로는 크다 255.9 이렇게 된다는 셈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근데 255.9가 평균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앰퍼샌드랑 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금 앰퍼샌드 연산자를 여기다 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시험에 거의 커마는 안 나왔었어요. 속된 말로 작년에 시험 본 사람 아주 고생했을 거야. 이런 게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만약에 써볼게요, 제가. 평균이 아까 255.9니까 여기 255.9라고 나와요. 밑에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나온 거죠. 우린 지금까지 얼마 이상인 사람을 고르시오 개수를 인원수를 계산하셔야 했는데 대뜸 여기다가 평균이 그랬거든. 평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함수를 쓰고 앞에다가 크거나 같단지 크단지 작거나 같단지 연산자를 쓰고 연산자는 다운표도 써야 돼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결합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크다 얼마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요게 첫 번째 관문에서 아주 애를 먹었을 거야. 아마도. 예. 요 해설은 뒤에 있죠? 여기 보면 관한도 문제 해설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2번. 성적을 기준으로, 여기 있다. 성적을 기준으로 뭐를 하래요? 순위를 구해서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if 에라 그 다음에 추수 랭크. 아주 시험에 if 에라를 그동안 낼까 말까 다 간혹씩 한 번씩 나왔는데 작년 시험에 아주 if 에라를 빵 터뜨렸네요. 아주 좋은 함수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몇 명 시험 봤어요? 11명 시험 봤죠? 11명 시험 봤잖아요. 마우스로 블록 잡으면 밑에 개수가 11개라고 뜨니까 11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럼 이렇게 쓰죠. 는 추수 순위를 구하죠. 순위를 이제 랭크 함수로 계산할 거예요. 랭크 함수로 순위를 계산할 거예요. 1등은 뭐라고요? 수석. 2등은 뭐? 차석. 3등은 뭐? 공백. 4등 공백. 5등 공백. 6등 공백. 7등 공백. 8등도 공백. 9등도 공백. 10등도 공백. 11등도 공백. 맞죠?
하나, 여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1명 시험 봤으니까 이렇게 나오란 얘기지. 자, 그러면 1100명의 성적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추수는 255까지만 나와요. 1100명 못한다고. 300명의 순위를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시험에 내는 이유는 실무에서 11명의 성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전교생의 석차를 가지고 전교 석차를 매게 되는데 11명 시험 보냐고. 500명, 300명씩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구해? 이렇게 못 구한다니까. 순위를 단순히 구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수석, 차석, 나머지는 빈칸, 공백으로 두셔. 이거 못 한다니까. 얘는 뭐다? 불가능하다. 왜? 추수함수는 255개밖에 나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if error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이 순위가 1등일 때는 수석이고 2등일 때는 차석인데 3등, 4등에서부터 11등까지 나올 때는 뭐가 돼요?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if error 함수를 써서 요 뒤에다가 공백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1, 2위는 수석, 차석을 표시하고 3등에서부터 11위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돼서 if error 함수에 의해 공란으로 처리했다. 이거예요. 자, 추수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했는데 순위에 의해서 1등은 수석을 갈 거고 2등은 차석을 가는데 3등서부터 11등까지는 없잖아요. 개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에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if error는 뭐냐? 이 앞부분에서 에러가 안 나면 이대로 나가고 여기서 에러가 나면 뒤에 거 처리해라. 그러니까 3등부터 11등까지는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야. 에러가 나니까. 그러면 빈칸 처리해라 이거죠. 그러면 1100명의 성적을 이용하던 11만 명의 성적을 이용하던 간에 이거 하나면 다 해결 보잖아. 100만 명이 시험 보던 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 본교재에서도 이 문제를 나왔었거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if error 함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주 적절하게 시험에 탁 출제를 했어요. 출제위원이. 이제 아마도 그 커말 자격증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거는 참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오고 이럴 때 if error를 쓰면 좋다라는 거를 아마도 설명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나오는 조짐이 왜냐면 좀 뜨문 나왔거든요. if error가. 언젠가는 폭발할 거다. 준비하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2018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올해 시험 문제는 비공개가 돼서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전혀 몰라요. 수검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수검자들 시험 보고 나서 함수 뭐 나왔어요? 그러면 성질나게 왜 물어보냐고 그럴 거 아니야. 예. 잘 보신 분이야. 그러니까 먼저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함수 뭐 나왔어요? 오, if error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 3번 문제 보세요. 자, 그럼 써봐야지 뭐 여기다. 는 if error 가로 열고 추수 가로 열고 랭크 가로 열고
내 왼쪽에 있는 점수가 컴마 내 왼쪽에 있는 점수들 전체 범위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는 수석 차석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 자 요거 먼저 의미 아시죠? 왜 달러 들어가는지? 랭크 함수 달러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이 전체에서 얘가 이 전체에서 얘가 이 전체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값은 상대적인 거지만 이 전체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참조가. 그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코딩해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뒤에 해설이 나왔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뭐죠? 뭐 조건을 물어보라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냉장고 판매량의 평균은 소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그랬어. 그럼 라운드 업 쓰면 되고 컴마 1 쓰면 되네. 둘째 자리에서 올림했으니까 첫째 자리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마 1 쓰면 되지. 예. 평균의 값에 대해서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는 라운드 업 그래서 어떤 값에 대해서 1 쓰면 라운드업이니까 어떤 값에 대해서 소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보여라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D-average가 들어가야죠. 여러분 D-average 어떻게 했어요? 는 D-average 얘가 전체고 판매량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얘고 근데 냉장고래 근데 제품명이 냉장고는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제품명이 냉장고라고 쓰란 얘기지. 제품명이 TV는 계산할 수 있지만 제품명이 세탁기나 냉장고는 계산을 못하니까 냉장고에 대한 판매량이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써라는 얘기죠. 써놓고 놨으니까 이제 되면 되지 뭐. D, 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되는 거고 전체가 그 다음 뭐에 대한 평균 구하라고요? 판매량 한번 클릭해주면 되지. 그렇지. 그 조건은 뭐다? 제품명이 냉장고. 여기를 조건을 걸면 되지. 그랬더니 소점이 이렇게 정신사납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신사납게 나왔잖아. 그럼 요 앞에다가 라운드 업 요 뒤에다가 어떻게? 컴마 1 이렇게 쓰면 소점이 한 자리까지 딱 나온 거죠. 그렇죠. 그 D-average에 대하여 콤마 1 쓰면 소점이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지. 예. 새롭죠? 생소하고 새롭고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공부 많이 하셔야 돼. 함수는요 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 함수를 막 찾아서 공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함수를 쓰면 좋다고 하는데 함수가 뭔지를 찾아보니까는 합계 구하는 함수도 있고 평균 구하는 함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익혀 나간 거야. 오랜 세월을. 그러다가 커말자격증은 저는 1회 때 봤으니까 기본적인 아는 함수 가지고 시험을 봐서 하여튼 어떨결에 합격은 했어요. 뭐 강의하는 사람이 불합격하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ITQ라는 자격증을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것도 함수가 또 한 이렇게 5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함수가 생판 처음 보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라운드 업이래. 아, 반올, 올림, 내림, 추수래. 야, 이건 모르겠다. 랭크래. 순위 구하는 거? 순위? 순위 어떻게 구하지? 추수 고르래. 뒤에 에버레이지래. 이게 뭐야? 생판 태어나 처음 보는 함수들이잖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외워야지.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이해를 못하고 외우면 저는 대가리가 안 돌아가요. 이해를 못하면 못 외워요. 그리고 강사다 보니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어떻게 설명해? 이해를 해도 설명이 힘든데.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한 유형의 값들이 이런 것들, 예문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 책이 그냥 너덜너덜 할 때까지 여러 번 보고 또 공책에다 써보고, 그렇게 저도 강의하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IHQ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책 2권을 사서 한 5번은 봤어요. 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강사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하물며 일반 시험자, 일반 수검자라면 어떻게 돼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셔야지. 그러면 저만큼 막 책을 몇 번씩 막 훑어가지고 너덜너덜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이런 함수를 한번 봤으니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본 거지 외운 게 아니잖아. 이해를 하시던 말던 그건 나중 문제고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을 다 외워야 시험장에 가서 답을 꺼내 놓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겁니다.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문제 4번은 졸업연도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게 뭐야 또 졸업연도가 왜 나와? 졸업연도. 아, 졸업연도는 2000년을 더해서 학번의 3번째, 4번째. 아, 이 사람은 15학번이다. 그렇죠? 그리고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1이고 군입되면 2고 공백은 0이래. 여기 얘는 0이다. 0. 그냥 휴학한 거야. 그러면 보세요. 책에서 말한 대로 는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뭐. 는 2000 더하기 2000 더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학번에 요거 1, 5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MID 가로 열고 요 학번에서 세 번째에서 2개를 자르면 여기 15니까 2015년도 졸업이란 얘기지. 그렇잖아요. 2015. 그런데 이 친구 여기 군입대잖아. 군입대에 있으니까 2년 동안 군대는 생활해야 되니까 2년 후 2011년에 제대하는 거, 졸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휴학을 더해야 되는데 휴학을 어떻게 계산한다? 물어봐야지. if 물어봐야지. 야, 너 여기 있는 글자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글자 여기 있는 글자가 혹시 교환학생이라고 써있니? 너? 교환학생이니? 그래, 어쩔래? 아, 알았어, 넌 1. 아닌데? 나 교환학생 아닌데? 그러면 또, 알았어, if.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휴학 상태가, 너 혹시 군입대라고 써있냐? 여기 군입대라고 써있니? 왜요? 아, 그러면, 너는 2년간 유예기간을 주니까 2라고 한다 이거지. 그 군입대도 아니면 뭐다? 0이다 이거지. 얘는 2015년 졸업인데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2017년이고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얼마 하래? 3 더하래 3.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졸업하는 거니까 이제 얘는 2020년에 이제 졸업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지.
이렇게 하래, 이렇게. 자,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2000 더하기 요 학번에 세 번째 두 글자 15, 14, 13, 15, 16 써 있잖아요. 거기다가 더하기 휴학 상태를 더하래. 휴학 상태. 휴학 상태가 뭔데? 교환학생은 1이고 군입대는 2고 아니면 땡이래잖아. 그러니까 1년을 쉴지 2년을 쉴지를 여기다가 표시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if 함수가 두 번 나와야지. 경우의 수가 3개니까. 그렇죠? 나와야지. 그 마지막에 뭐 해라? 지금 학교를 다니니까 3년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3을 더하래. 더하라고 더한 거지. 뭐 제가 뭐 재주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답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거지. 2018년. 나와요? 아니, 저는 2018년도가 나왔어요. 이게 2018년도가 되길래나? 뭐 어떻게 해서 2018이 됐을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